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방문을 했고 SLB 그리고 ICBM 같은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길쭉은, 한북 길쭉은 풍계리에서의 내부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미 대선을 전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이게 풍계리의 3번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IC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이제 국가정보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방부 내에 정보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는 군사 기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첩보 정보하고 군사 기밀의 경우는 현용 바로 써야 되는 정보들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다 하는 점을 사전에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평이하게 폭넓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성근 간사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당의 의원님들의 발언과 내용에 대해서 법안이 유지되는 선 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 상황에서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아시는 바대로 MDL 선상의 장벽공사, 정확히 말하면 MDL 2부 북방한계선 쪽의 장벽공사, 그리고 오물 쓰레기 풍선을 날리는 것을 계속 진행 중이고 그를 통해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이 사이가 혈맹 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방위 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주기술, 첨단 군사기술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국정원에서도 나왔지만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의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김정은이 방문을 했고 SLB 그리고 ICBM 같은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길쭉은, 한북 길쭉은 풍계리에서의 내부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해, 그러니까 다중이라고 하는 건 단거리,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및 군사 정찰 위성 개발도 진행 중이다. 근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작전 운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를 교란하려고 하는 능력도 키우고 있으며 단거리, 근거리의 경우는 현재 작전 배치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 중거리는 무수단, 과거에 24번 실패한 무수단 대체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으며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우리의 대응 능력을 뚫고 나오려는
그런 모습도 높이 크게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부분 가운데 우주 발사체 기술에서의 군사협력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를 비롯하여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 거치대에 장착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재래식 전술 분야에서 야지 전개라든지 사격 진지 점령 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실제 활동이 저조하다. 다만 여름 하계 훈련 기간은 연장한 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전선에 걸쳐서 약 10여 군데의 병력이 투입된 경향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전술 도로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전력 보강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풍선 부분에 대해서는 GPS가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및 이동에 관한 능력에서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노후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보인다. 그걸 통해 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북한에서 우리를 향한 중심 타격 능력도 강화 중에 있다 하는 것이고, 잠수함 분야에서는 일부 대형 잠수함 개발 정황은 있으나 아직 원자력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의 하계 훈련기간 연장과 맞물려서 전쟁 준비 완료 지시가 내린 바 있는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간 저조했던 훈련 수준을 만회하기 위해 하계훈련 연장 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포병, 기계화, 특수전 등 전시 핵심 전력 집중 훈련과 보충 훈련을 함으로써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공세적 군사 활동 통한 국경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군 정보 당국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방 조직 개편이나 이것은 이성건 간사님께서 추가로 북한 동향, 북로 동향을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민주당의 박선원 간사님께서 말씀한 그 업무 보고, 현안 보고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몇 가지 특징을 조금 보강 설명을 드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 핵과 미사일 동향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 대선을 전후해서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이게 풍계리의 3번 경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전략 환경을 고려해서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ICBM과 관련해서도 이미 ICBM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선원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발사대 텔이라고 하죠. 이미 텔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지명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텔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의 기술 검증을 위한 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시점은 마찬가지로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전이든 후든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좀 해도 돼요. 하세요. 네, 그 발사대에 거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텔에 얹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성근 간사님 수정이 말씀은 텔 혹은 동체 등은 현지에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그것이 하나로 얹혀져서 거치대가 됐든 이동식 발사대가 됐든 거기에 얹혀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 내용인데, 그리고 ICBM뿐만 아니고 그 대북 방송이 우리 측에서 하고 있는 대북 방송이 북한군에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점이 있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북한의 적 GP 근무자가 우리 대북 방송 시간대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선무 방송 차량을 운영하는 등 자구책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정보본부의 답변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는 북한에는 우리 남한과 접경하고 있는 부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방에 있는 11군단, 폭풍군단을 파병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11군단은 10개 여단 4만여 명으로 후방 지역에서 소재하고 있고 주 임무는 후방 침투 그리고 교란 시가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부대를 보냈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일반 보병보다는 훨씬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예 부대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한 러시아의 푸틴을 의식한 측면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후방 침투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지금 현재 크루스크라든지 이런 전쟁터의 경우는 평원 개활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그에 맞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과의 북한군의 편제에 대해서입니다. 북한군 독자적인 편제를 통해서 전투 수행하기보다는 혼합된 편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로는 언어 문제 그리고 지역 문제 등으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합 편제를 해야만이 효과성이 있다,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군의 지금 전선으로 투입이 됐느냐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CNN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크루스크 등 전장에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정도가 현재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 외에 군 무기와 관련된 부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 있었는데 현재 파병된 군인들 북한의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있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다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조직, 정보조직에 관한 개편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찰위성 등 우리의 독자적인 첩보 수집 자산이 증가하고 우리의 능력도 향상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정보본부 및 관련 사령부의 재편이 있다. 그리고 노후 전력을 적시에 전력화해서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전력 성능도 향상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방에 있어서의 보안 태세도 더욱 강화하겠다.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한 보안 업무를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고 법령 및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보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진척을 본 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재외 무관 활동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각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여당 의원 질문과 답변 없으면께서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보사의 이번 거의 상당한 피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 편제를 구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재구축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방정보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정보실을 설치 등을 직속기관으로 함으로써 장관이 정보와 그리고 방첩사와 같은 방첩 수사기관까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보본부에서는 아직 어떤 하나의 개편 방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령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있었고, 정보사령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욱 정보사를 더 나은 정보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과 각오가 표명되었습니다.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방침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정보본부로서는 이미 11차례, 12차례 우리 측에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처음에 국방장관이 우리 군이 보내는 거 없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마치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었고, 그 뒤에 또다시 군 관계 측에서 한반도 상공에서 날아간 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서해 또는 동해 등 공해상을 이용해서 간 것은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처음부터 전략적인 그 정보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정보본부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질의한 내용 하나만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러스가 우리 대통령실이나 관저 또 중요한 군사시설에 대해서 전혀 차별화된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고해상도로 공개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국방부가 2021년부터 국정원이라든지 방통위와 협업을 해서 구글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의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만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소개를 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 우리의 정보 역량상 북한에 대한 정보의 우위가 확실하지만
전쟁이 결국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은 러시아의 선전전, 심리전이 복합된 정보, 우크라이나의 필요와 선전전, 심리전이 복합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보본부의 우크라이나발 정보 의존성이 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관련 부서의 개편이 결국 김영현 장관이 정보와 수사, 방첩을 다 장악하겠다. 그리고 방첩사가 정보사와 3세븐의 인원을 늘려서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무직인 장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의 발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군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고, 국방정보본부에서는 군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고 국민과 국익,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으며,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보본부는 관련 정보의 특기에 맞게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분만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발 때 전선 투입 개연성 있다는 건 혹시 근거도 같이 말해주세요. 근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 또는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포탄도 있고 또 미사일에 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기술 인력부터 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그러한 기술 인력들이 조금 더 많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과,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성근 간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제 폭풍 군단이라고 하는 게 특수 부대이니까 그와 관련된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장에 직접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여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거 관련한 보고 있었는데.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의 소개, 질문 소개는 CNN의 방송 보도, 전장에 투입됐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사상자까지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국방 관련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공식팀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뭐 어떤 개선 노력을 하겠다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정보사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개편하겠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보 사항이 되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서로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군이 드론전에 사실 좀 취약해서 피해가 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보본부에서 좀 피해 예상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러우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수천 대의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전인데, 피해가 크다고 예측을 하는 이유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군은 드론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장비, 드론이라든지 또 드론전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장에 투입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추산한 그 보고는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드론전에 상호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드론전에 취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관측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아직 투입됐다고 하는
확실한 첩보와 사상자 여부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은 이르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